가겠습니다. 탈당 갱렬이 뭐 이어진다고. 정의당에 대해서는요, 제가 조국 장관 때 이미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어쩜 그렇게, 조국 장관 때는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라는 사람 가족을 아예 못 믿고, 언론을 믿은 상태에서 검찰을 믿으면서 어정쩡한 포지션으로 있다가 결국에는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던 정의당. 근데 지금 이번 논란 사태의 핵심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알려드릴게요. 피해자 이야기하고 2차 가해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은 최소한 이쪽 진영이라면 라면이에요, if예요. 지금은 이쪽 진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장례식 끝나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이 제대로 된 것이 차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난 장례 안 가겠다. 2차 그러니까 피해자의 편에 서겠다. 논리상으로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이걸 꺼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누구도요. 굳이 정당 지지자로만 따지면은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 제 생각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노회찬 의원 돌아가셨을 때 노회찬 의원이 뇌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실 규명하자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훌륭한 국회의원 의원이셨기 때문에 다 누구나 보내드렸잖아요. 노회찬은 정의당이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도 존경하는 정치인이었고 정당 구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그 4월 선거를 치르면서 정의당에 대해서는 정말 아픈 마음으로 정말 제가 심한 소리를 많이 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류호정 씨나 뭐 장혜영 씨나 뭐 국회의원 배지 달았겠지, 뭐 알아서 하겠지. 결국에는 성과를 내기 힘들 텐데 많이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런저런 정치 기사나 사회 보도를 보면서 미래통합당, 새누리당, 유당의 인사들에 관련된 기사를 볼 때 가지는 어떤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그 표현들 있잖아요. 그 표현들을 정의당하고는 다른 결로 쓰거든요. 그런데 류호정 씨가 나 조문 안 가겠다 그 기사를 보는데 정말 육성으로 욕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진짜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지.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냥 학생회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피해자 편에 서고 싶다면 오늘 기자회견 했잖아요. 조용히 그 옆에 서서 힘 실어주면 되지. 왜 그런 불필요한 논란을 촉발시킵니까? 그게 당에 도움이 됩니까? 유가족한테 도움이 됩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여성한테 도움이 됩니까?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오로지 류호정 당신, 장혜영 당신 이름만 똥칠하는 거야. 애도는 하는데 이러네? 이렇게 비아냥거렸죠. 정의당이요. 좀 전에 지지한 것들이요. 왜 추도를 강요하냐. 추도할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추도를 강요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추도 싫어하는 사람한테 무슨 추도를 강요를 합니까? 우리의 추도를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정답이지. 아니 우리 추도가 아니라 그 최소한 그 유가족들의 슬픔을 인정 못 해준다면은 그 잠시 눈 감아 주라고. 그게 인간으로서 우리가 문명 사회에서 진짜 옷 입고 머리털 길러서 사람끼리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자, 우리 뭐 댓글창에 올라오는 글을 좀 우리가 수렴을 좀 이제 해서요. 피해자란 표현보다는 고소인 이렇게. 네. 저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너무 기네. 그러니까 정의당이 진짜로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진중권이 정의당 출신이었었기 때문에 진중권을 따라하는 것이라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도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잔머리 굴리고 그냥 입 막 나불대버리고 그런다고 해서 공당이 아니고 진보정당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지금도 노무현, 노회찬 함께 부릅니다. 같이 부르면서 항상 같이 그리워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이라도 좀 지킵시다. 우리가 그쪽에 문제가 있었을 때 끝까지 믿어드렸고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너무나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좀 기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민주 진보의 길을 같이 걸어왔다라고 진짜 생각하신다면요. 그리고 진짜 마음속 어디에
조금이라도 혹이라도 박 시장님에게 잘못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하신다면 우리 진보 진영 내에 그만큼의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시고 그 짐을 같이 지고 가시려고 하셔야지. 왜 매번 문제만 생기면 뒤로 발을 빼십니까? 내 문제는 아닌 것처럼. 정신 차리세요. 어디 정의가 있어 그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잘 안 쓰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주말이면 방송 안 할 때 어떤 표현을 써야 되나라고 표현 자체가 고민일 때가 있거든요. 깨놓고 솔직히 나 이런 표현 쓰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방송 오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어려서 그래요.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우린 정치인 그러면은 오랜 시간 동안에 뭔가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겠지만 정치인인데 정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치가 단순하게 뭐 좋다 나쁘다 가치 판단이 안 되는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정치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정의당이 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개혁이랄까 하는 것이 정치를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사람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정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조국 장관 시절에 정의당은 어떤 스탠스로 쓰인 거냐면 지금 유효정과 장혜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도 저렇게 말한다라고 소위 수구정당이나 조중동에서 말하는 용도로밖에 안 쓰여요. 정치를 모르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위치 자체, 그러니까 청년들이 강조되고 여성이 강조되는 그 분위기에 정의당이 평생에서 국회의원을 만들었을지 모르나 거기에 올라가는 데까지 상당 부분 기여하신 분도 박원순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치 세력으로서 그 사람을 내가 찍지는 않더라도 미워하지 않게 되는 계기에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정치를 몰라서 류호정, 장혜영 이런 사람들이 실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싹퉁머리가 대가리에 박혀 있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싸우면서 실수를 하는 거라면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거는 생각이 다른 거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니까.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이미 살아온 과거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류호정, 장혜영은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 놓은 기반 위에서 자신들도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건데 그 사람의 과거까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실수, 고소인이 주장한 대로 그 피해 사실을 주장한 대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고인의 그 과거에 이루어놓았던 성과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그거에 대한 존중은 있어야지. 근데 그 존중도 없이 유가족에 대한 예의도 없이 그거는 대가리에 싹퉁머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면은 고소를 한 사실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러려고 우리가 청년목, 여성목수로 비례대표 만들어준 거 아니거든요. 그러라고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보는 정의당의 비례대표들 스탠스를 보면은 아니 유호정이나 장혜영처럼 게임 잘하고 동생 잘 돌보면 국회의원 되는 세상입니까? 이런 말까지 나올 수밖에 없게 아니 솔직히 같은 여자로서도 너무 창피하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아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 투쟁 열심히 했더니 일베나 극우 유튜버들이 활개치는 거 그런 현상하고 똑같은 거야. 말하자면 자유, 민주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놨더니 가장 많이 누리는 건 저놈들이야. 덕제에 부역했던 놈들이라고. 마찬가지로 여성 인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생을 헌신한 어떤 분에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만들어진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아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청년 몫이고 여성 몫의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주둥아리를 못 참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 하루 이틀 정도 참을 수 있는 거를 못 참고 자기가 그걸로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건 개혁도 뭐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정의당한테 도움 안 되는 거라고. 네, 이 문제를 정의당이 오늘 당원들이 막 나가고 있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치입니다. 네, 이걸 놓고 성장통이라고 당신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장통
좋다고요. 그렇게 혼자서 정신승리 하시고 사시라고요. 당원들은 다 나갈 거니까. 그런데 성장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청소년기에 오는 거예요. 아직 철이 안 들고 아직 성장이 안 했을 때. 당신들이 신생정당입니까? 이제 성장통 겪을 때입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 당원들 다 나가고 당 해산되고 정의당의 장례식에 조문 안 갈 겁니다. 저 조문 안 갑니다. 그리고요, 이 유호정이니 장혜영이니 이 젊은 분들이, 좋아, 젊은 친구들이니까 뭐 이해할 수도 있겠죠. 뭐 국회의원은 전 국민의 대표자니까 젊고 늙음의 문제가 아니다. 우선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어려운 말, 당신들에게 어려운 말 하지 않을게. 그런데 우선 선배 정치인이 있지 않습니까? 당 안에? 그 국회의원들 누가 가르쳤습니까? 정치?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정치를 도대체. 선배 정치인들이 있으면 그런 행동은 하는 거 아니라고 가르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년 좋습니다. 지금 청년 국회의원, 청년 정치인의 양성을 방해하고 있는 게 정의당이에요, 지금. 더 이상 청년들에게 정치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 왔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반전 같은 건데 청년 정치인이 청년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심어주는 거. 나라면 이랬을 것 같아. 어떤 생각이었든 간에 최소한 박원순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일단 외도합니다. 근데 더 적극적 행위 안 하면 돼요. 조문 안 갈 수도 있지. 그렇죠. 니들 조문 안 왔다고 언론이 대수특필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문제는 정의당이 장혜영과 유호정이 그렇게 함으로써 조중동이 난리가 났어. 신이 나가지고 그냥 정의당도 안 가는 박원순 장례식 이런 식의 프레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쪽한테 쓰이면서 결국엔 정의당에는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장례식이 다 끝난 뒤에 고인을 외도합니다. 하지만 어떤 진실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때 이야기해도 충분히 되는 거를 마치 관종들처럼 유가족이나 가슴 아파하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그 논리 중에 제가 황당한 게 그거잖아요. 장례식을 치르는 행위 자체가 2차 가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은 미래통합당이나 정의당이나 똑같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게 2차 가해가 됩니까? 진보 진영에 대해서 정의당은 이제 우리는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이랑 합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고 싶어서 아무데나 가겠지 이제. 그런데 민주진보 진영에 당신들이 우리와 동지였더라고 믿었던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 있었는데 근데 민주진보 진영에서 당신들이 그렇게 이탈한 이유를 알겠네. 민주진보 진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한테 뭔가 잘못이 있으면요. 그걸 숨기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우리 내부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대책을 만드는데 그걸 우리는 가장 앞세워요. 그랬기 때문에 진보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여기까지 오고 선거도 이기고 집권도 하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신들이 문제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 있어요? 그 재발 대책을 내놓고 실천한 적 있습니까? 이제 당신들은 진보 세력이 아니에요. 후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상정 의원님한테 진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이라고 불러주는 것도 정말 과거에 오랫동안 얼마나 어떻게 고생했는지 제가 너무나 자세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 성과를, 그 공과를 인정해서 의원님이라는 호칭을 그나마 쥐어 짜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왜 정치를 시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를 하는 목적 자체가 상대방을 죽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자고 정치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아니 상대방이 죽은 것도 아니야.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목숨을 잃었는데 그 유가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하고 해코지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네 딸이 그러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원순이 제 아들 같아서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30년 동안 아니 평생을 바쳐서 시민운동하고 시장으로서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라는 것은 고소 사실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보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안경환 아들 성폭력 의혹 무혐의 무죄 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만약에 여성들만 피해자로 그렇게 보호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최근에도 원정건 씨 사건이 있었어요. 사진이 있고 뭐가 나왔다. 난리 떠들썩하게 했지만 그 사진이 정말 원정건 씨에 의해서
구타당한 사진인지 확인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성 대 남성으로 보는 진짜 그런 유치한 구도로 싸우지 말고 사실 그 앙심을 품고 혹은 정쟁의 요소로 소비된 사람들은 그럼 이런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파괴당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예. 그 조국 장관 때 정의당의 여러 논평들을 기억합니다. 조국 장관 관련해서 조범동 씨의 1심 재판 결과를 보면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나는 진보라고 하는 것이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진보의 이미지를 가져갔기 때문에 되게 화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진보는 좋은 건데 우리가 마치 보수라는 이미지가 망가져 있듯이 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심상정 대표님 제 말씀 저도 구면이신데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스탠스는 극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극좌로 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게 다 좋은 의미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역사는 진보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진보당 이런 개념에서 진보가 아니라 역사는 진보하는 건데 그 진보를 가지고 가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그 진보에는 사람에 대한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소인을 2차 가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박원순 시장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애정이랄까 존경에 마왔던 그 오랜 시간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애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박원순 시장의 조문을 가지 않겠다. 뭐 피해자라고 확정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 편에 서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인간미 하나도 없는 거기에 우리가 분노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영진 기자의 페북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이야기는 마칠게요. 유호정은 답하라. 공식적으로 답하라. 백선엽에게는 조문할 것인가? 심상정은 말하라. 이자의 죽음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누구인가? 부디 이자의 빈소 앞에서 밝혀주길 바란다. 언론들은 말하라. 이자가 역사와 민중으로부터 고발당한 그 숱한 악행, 아직 미처 밝혀지지 않은 범죄에 대해 떠들어보라. 간도 특설대 복무로 논란이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조국 박원순 괴롭히듯 해보란 말이다. 이왕이면 미통당 김종인 대표에게 당 차원의 대책을 물어도 좋겠다. 그게 아니라면 너희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괴물이다. 그걸 못한다면 너희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놈이다. 토착외구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